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토요일 아침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완주군민 지원책을 전주시의회가 없애자 완주군의회도 모악산 주차료를 받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상생 협력을 파기하고 나선 전주시의회의 속 좁은 태도가 두 의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완주군은 조례를 개정해 공설묘지와 납골당, 자연장지 이용 대상에 전주 시민을 포함했습니다. 바로 전년도에 전주시가 화장시설인 승화원을 이용하는 완주 군민에게 할인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 30%가 전주시에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의회 결정대로 완주 군민에 대한 승화원 사용료 할인이 폐지되면 완주군도 공설묘지에 전주 시민을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완주 군민이 전주 승하원을 이용한 비율은 전체의 13%에 불과해 사실상 전주 시민들이 완주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2배가 넘습니다. 완주군 의회는 나아가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 포기했던 모악산 도립공원 주차장 유료화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모악산 주차장 이용객의 90%는 전주 시민입니다. 그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만 전주시 의회의 결정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성급한 대응을 피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한편 시의회가 완주 군민 혜택을 줄줄이 없앨 태세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은 침묵하고 있고 해당 부서도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후배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식 김제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후배 회사에서 부당하게 사료를 구입했고 불필요한 사업도 만들어서 구매했다는 게 검찰이 밝히는 이 시장의 혐의입니다. 보도에 박찬익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건식 김제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시장이 고향 후배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3년까지 가축 보조 사료를 부당하게 구입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사료가 추천된 11개 제품 가운데 단가는 높고 농민 선호도에서는 최하위권이었음에도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반대 의견에도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1억 원 미만으로 납품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보조 사료 외에도 국고 보조 사업으로 농가에 무상 보급되는 토양 개량제를 불필요하게 따로 사업을 만들어 후배 회사에서 1억 4천만 원어치나 구매했습니다. 한편 후배 62살 정모 씨는 이 시장에게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뇌물을 되돌려줬다고 밝혀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경제적 후원자인 고향 후배에게 보훈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케 한 구조적인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검찰이 이 시장을 기소하자 김제 씨는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부당 구매분에 대해 이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그것들은 이미 다 밝혀졌고 그래서 더 이상 특별히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로 후배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앞으로의 시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경찰이 도의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목요일 도의회에서 멱살을 잡히고 찰과상을 입은 김승환 교육감과 유리 파편에 머리를 다친 김교태 부교육감 등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CCTV 등 체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와 함께 폭행 가담자 전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 과정이 발단이 됐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며 고소 고발할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전주 중화산동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내부 15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가게 안과 인근 음식점 손님 등 10여 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용유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6월 11일 오늘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고 정부와 조약을 맺은 전주 화약일입니다. 최근 정부가 12년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 화약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확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다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동학기념일 제정이 논의된 지 12년째. 지난 2004년 동학특별법이 제정되고 밀라는 혁명으로 명예회복을 했지만 국가기념일은 지금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거론된 날만 무려 14개에 달하는데 각 지역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진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학계 자문단이 꾸려졌고 전주 화약일인 6월 11일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당한지 여부를 이쪽에서 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행사부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내부적으로 의견 정리해서.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부 봉기일과 황토현 전승일을 주장해온 정읍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 화약일이 어떤 기준으로 갑자기 선정됐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다는 겁니다. 토론회나 학술 검증도 없이 투표로 밀어붙여서 한 지역의 전유물로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무장 기포위를 주장해온 고창군은 정부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창군과 일부 학자들 역시 전주 화약일은 학문적인 규명이 아닌 현실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지적했습니다. 전주 화약일에 대한 반대 의견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결론이 안 나면 기념일 제정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안 찍은다는 건 기념일 하지 말자고 해방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 만약에 기념일이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피해를 볼 곳이 어딜까? 저는 우리 전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부의 반대 목소리와 더 늦출 수 없다는 현실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말 서해안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불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체 635개 업체가 입주한 가운데 군산 국가산단의 가동률은 58%, 군산 2국가산단은 77%에 머물러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업이 활발했던 지난 2010년 85% 안팎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자동차와 조선업 등이 경기 불황과 맞물려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남대학교가 재정기여자 재공모를 잠정적으로 유보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당초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에 대해 어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상실을 통보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최근 교육부의 서남대 의대 폐교 방침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내일 임시이사회 이후로 판단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남대는 내일 이사회에서 재정기여자 재공모 여부와 함께 명지의료재단의 정상화 계획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도내 학생들의 성적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잠시 후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수능 성적을 포함해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짚어보고 참학력을 비롯한 극복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품종이 개발되면서 국산 장미의 수출이 급성장했습니다. 가시가 없어 수확과 꽃꽂이에 편리한 딥퍼플과 핑크하트, 캔디파트 등 국산 장미 9개 품종이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등 해외 20개국에 올해 300만 주가량 수출돼 1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벌여들였습니다.
올해 수출량은 지난 2009년 5만 주와 비교해 60배 성장한 것으로 농진청은 재배가 편리하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계속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전래 농요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공연이 내일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 전수관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예원당에서 국립남도국악원 교류 공연 씻김굿을 선보입니다. 가수 해바라기와 함께하는 정토사 산사음악회가 오늘 정읍 정토사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CDP 무용단이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협력 공연을 갖습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재해석한 연극이 오늘부터 22일까지 군산 시민예술촌에서 공연됩니다.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전주화약기념제가 오늘 한옥마을 내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대강당에서 전북 지역 주요 대학 입학 전형 설명회를 갖습니다. 효행 실천거리 캠페인과 웅변대회가 오늘 한옥마을 일대와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전주대 학군단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오늘 김제 M카운티 스파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치러집니다. 호원대 평생학습지원본부는 오늘 산학협력관에서 사회복지와 보육실습에 대한 출석 수업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며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